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박창훈입니다. 저는 이번 21대 총선의 보수진영 당선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이곳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원회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로 당선이 확정이 된 신원식 장군님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그럼 장군님이 아니라 의원님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저는 그 개별적으로 그런 물으시는 분이 있던데, 네. 저는 솔직히 장군이 더 좋고요. 예. 어쨌든 현신분은 됐는데, 네. 참 마음이 어둡네요. 너무너무 어두워서. 제가 그 말씀을, 2004년 데자뷰 비슷합니다. 2004년도에, 우리 121석을 했죠. 한나라당이. 네. 저쪽은 152석을 하고, 네. 저쪽에 기타 소위 좌파 연합을 따지면 거의 170석 넘게, 네. 그리고 우리 한 130석 정도. 네. 우리 그때 자유민주 연합도 있고 군소정. 그렇죠. 득표율이 그때 좀 비슷합니다. 우리가 10% 정도 떨어졌어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는 그거보다 훨씬 큰 차이가 났는데, 자, 우리 국민들 한번 2004년도로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의회 권력을 가지게 되니까 뭘 했죠? 전작권 전환을 바로 넘겨받겠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겠다. 사학법 개정을 해서, 왜냐하면 공립학교는 학부모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정교조가 완전히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사립학교는 이게 완전히 장악이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아이들을 거의 그 머리를 빨갛게 물들이기 위해서, 좌편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들을 도저히 의회에서 막기가 어려워서,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저쪽에 이제 소위 열린 우리당 계열에 저희 국방부 장관 하셨던 조성태 의원께서 비례대표고 또 우리 쪽으로 합류도 하고, 네. 그때 아스팔트 우파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아마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천만인 서명운동도 하고 전작권 전환 반대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막아서 오히려 그것을 터닝 포인트로 해서 2007년도 대선에서 승리를 해서 이제 보수 정권을 찾아왔는데, 네. 참 안타깝게도 그때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끼리 싸웠어요. 아시겠지만 친박, 친이 싸우고, 친이는 또 누구게. 네.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또 이게 비대위원장이 되셔가지고 또 친박 공천하고 친이들 학살하고, 2016년도에는 그 친박 중에서 가까운 진박, 멀박. 네. 이게 사색당쟁 같지 않습니까? 동인, 서인이 남인, 북인, 노론소론.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뭐니 해도 국민들이 싸우는 모습에는 우리 이 보수 중도 국민들은 등을 상당히 혐오감을 갖고 있다고 봐요. 네. 정말 결정적인 2008년도에 정말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찬스에 다 이겨놨다고 그러고 우리끼리 싸우다가 참 이렇게 대한민국이 백척간두했었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보니까 3년 전에, 여러분 2017년 대선 기억하시죠? 3년 전이고요. 5년 전에 또 5년 전이 아니죠. 8년 전에 2012년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네. 제가, 그러니까 이제 지역구는 네. 합계하는데도 조금 문제가 있고, 지역구는 개인 후보자의 개인기에 따라서 편차가 있으니까, 네. 그냥 이념적으로 자기가 호의 감정대로 딱 정당을 선택하는 것은 대선 때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국적인 거는. 그 다음에 총선 때는 사실 비례대표 정당입니다. 네. 이번에 보니까 우리 하여튼 우파 정당들, 군소정당까지 다 해서 44%가 나왔고요. 네. 저쪽은 56%가 나왔습니다. 네. 해보면. 그런데 2012년도에는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이 중도 보수 연합입니다. 이번에도 안철수 의원이 또 지역구를 안 냈고, 유승민 의원의 새보수당이 있으니까 사실 중도 보수 연합이었죠. 네.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은 중도 보수 연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도 중에서 좀 우리 쪽에 성향이 가까운 분들이죠. 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셔서 경제민주화했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9월에 참 아버지 박정희를 부인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자기 부친을 밟고서 그의 연말에 4.4% 108만 표를 이긴 거거든요. 참 신성한 겁니다. 겨우 이긴 겁니다. 2017년대도 이 지형이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네. 그러니까 보수에다가 보수에 가까운 중도를 다 모아보니까 52.5% 정도 됐거든요. 아, 심상정하고 그 문재인 후보는 47%였어요. 네. 자, 이 지형이 그래도 우리가 5% 정도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다 합치면 5%는 이겨왔던 이 지형이 이번에는 거꾸로 10%를 진 겁니다. 거의. 자, 그 과제는 두 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44%를 52%로 만드느냐가 네. 향후 대한민국의 선택에 여기 달려 있습니다. 제가 이 선거를 끝나고 대개 이제 뭐 일반 방송들은 네. 뭐 저 표장되게 하니까 그래서 유튜브가 그 대한 방송으로서 나오잖아요. 네. 우리 신의 한수는 제가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방송을 하던데 일부 유튜브에서는 선명한 뭐 우파의 기준을 안 세워서 그랬다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좀 진단에 나는 거 동의가 좀 안 되더라고요. 통계로 과학적인 수치로 한번 보십시오. 네. 중도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쪽에서 뭐 비교적 뭐 그게 선명한지 아닌지는 동의가 안 됩니다만 어쨌든 선명하다고는 아스팔트 저도 3년 동안 있었습니다만 그 세력을 대표하는 3개 정당이 기독자유당, 네. 친박신당, 우리공화당이 3%를 얻었습니다. 네. 3%. 그 나머지 그러면 그걸 빼면 41%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10몇 %를 그전에 보면 훨씬 적게 얻고 많이 놓친 거죠. 사실 이거는 과학적인 통계는 우리가 애써 왜곡시키면 안 됩니다. 이번에 그렇죠. 계속 여론조사 무시하다가 결국은 당했잖아요. 네. 2018년도 지방선거와 함께. 그래서 네. 과학적인 데이터는 우리 애청자들이 믿어주시라.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40% 또는 35%의 40%의 우리 기존 보수층에서 친박 친이 싸우듯이 싸움하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내부 의견 조율하더라도 싸우는 모습이 외부로 비치는 순간 결정이 십몇 년간의 우리의 결정적인 성기를 다 망쳐놓았던 그 싸움의 반복이 된다는 걸 방도 첫 번째 명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5% 내지 20%를 우리가 받아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지금 문재인 지지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우리 생각해야 될 게 나중에 1 내지 2년 후에 그 사람들을 우리가 같은 편으로 만들려면 또 한두 사람은 또 몇 사람은 소수는 대표로 내세워야 되잖아요. 네. 젊은 우리 남성이나 또 뭐 젊은 여성이 예를 들면 벤처나 스타트업 하는 여성 뭐 했어요. 3년 전에 페이스북 뒤져가지고 너 그때 문재인 지지자였지. 문재인 지지자의 좋아요 눌러서 너 좌파지. 이런 소리를 하면 15% 포기하게 됩니다. 영원히 자유우파는 승리할 수 없다.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사라집니다. 이거 꼭 명심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을 좀 이번 이런 선거 패배를 자기의 어떤 신념이나 확정 편향에 따라서 하지 말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고 좀 말이 길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진화론에서 생존, 강한 종이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종이 생존합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왜 이렇게 변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이념적 지향이 사실은 중도나 우리가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좌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양극화 문제, 4차 산업 문제 때문에 일자리의 감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젊은 층이 자유라는 가치보다 공정이라는 가치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우파라는 말도 우리끼리는 써도 젊은 층하고 중도층 이야기할 때는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예, 우리 나이 든 사람이 화난 모습으로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예, 알겠습니다. 우리도 어릴 때 그랬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이야기하는데 뭐 알겠습니다 해놓고 가서는 딴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정말 젊은 사람과 진짜 대화를 해보면 자유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만큼 가치를 안 줍니다. 자, 자유우파가 있으면 좌파는 뭡니까? 평등 좌파죠. 좌파들 요새 평등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다. 눈치챘거든요. 공정을 이야기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한 20년 내지 30년간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진행이 돼서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기득권층이 공고돼서 신분의 사다리가 거의 옛날에 비해서 없어졌다. 네.
여기서 이 질서, 그 사람들은 공정하지 못한 질서라고 봐요. 이 질서에 자유를 부여하면 영원히 내가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올라가서 사다리가 없는 상태가 영구화된다. 그래서 자유보다는 지금 공정한 기회가 훨씬 중요하다. 공정한 기회가 공정만 주어진다면 자유는 당연히 유보할 수 있다. 또 좌파들이 이야기한 결과적 평등에 대해서도 나는 불평등에 대해서도 수용한다. 왜 사람마다 능력과 다르기 때문에. 놀랍죠. 자유하고 평등의 양극이 아닌 공정을 더 중시합니다. 좌파들이 그래서 공정을 강조하고 갑자기 어느 순간에 평등이란 말이 사라졌습니다. 그 말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라고 합니다. 평등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를 이야기하고 젊은이한테 다가가니까 아니라는 거부감이 있는 거죠. 놀라운 이야기죠. 그다음에 시장 경제. 이게 또 젊은이들은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 아까 말한 세계화의 진전에 있어서 이 시장, 소위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이 양극화를 고착시킨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하는 자유 시장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훨씬 거부감이 있다. 그런데 자유 시장이 진짜 소중한 거거든요. 소중한 걸 이해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사람들 눈높이에 우리가 가야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자유우파가 지금 섬세하게 생각을 하고 다시 모든 걸 다시 짜야지. 과거에 내게 맞다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면 영원히 4대6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는 늘 패배하면 곧이어 자유 대한민국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번에 좀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었나요? 아닙니다. 일단 사실은 처음에 이제 인사말부터 좀 하려고.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짧다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뭐 종합적인 이제 이번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의미하는 바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번에 어제도 제가 이제 신한스 방송에서 제가 그걸 찾아내서 이제 그 홍철기 부장이 방송 중에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죠. 아니 뭐 그것도 그렇고 투표율이 우리가 높을 때 우리가 유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총선은 2008년 같은 경우에는 46.1%였고 그리고 그러니까 18대, 19대, 20대로 오면서 점점 투표율이 높아졌는데 우리의 의석수는 점점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중도층들 중에 우리한테 표를 주는 사람들은 투표를 언제나 한다. 근데 우리한테 표를 안 주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게 아닌가. 저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투표율 높으면 이긴다라고 이야기했던 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는 마이너스가 됐다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 참 좋은 지적이신데 이게 이제 저도 많은 받는 질문이 정당 투표율은 사실은 뭐 저쪽은 두 개 위성 정당 합치면 우리보다 한 3 내지 4% 정도 높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느냐? 이게 뭐냐면 소위 경상도 영남이 호남에 비해서 인구가 2.5배가 많습니다. 근데 투표율은 대개 저쪽이 10% 높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영남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서 사실은 한 3 내지 4%밖에 차이 안 났습니다. 자, 이런 걸 모든 걸 평균으로 보정을 해보면 우리가 투표에 가는 수는 2배가 많다는 소리죠. 그렇죠. 자, 다시 말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경북에서 어떤 데 보니까 70% 가까운 득표를 했더라고요. 한 표이기도 국회의원 배치 안 하고 10표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1000표쯤 이기고 한 2만 표를 수도권에 골고루 1000표씩 나눠주면 20개 배치를 따를 수 있었죠. 그렇죠. 좌파들, 진보 좌파들은 수도권이 강점입니다. 호남은 뭐 당연히 베이스지만 영남의 부족을 이 수도권에서 뭐로 얻냐면 근소한 차이로 얻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강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연적으로 인구 구조라든지 성향 구조라든지 지리적 구조가 좌파들한테는 굉장히 득표가 효율적으로 배지로 연결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대선 때는 지지율이 같으면 한 사람씩 나오는 거니까 그대로 우리가 대권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총선은 253개 지역구에서 비례대표는 다르고요. 비례대표는 대선하고 같은 구조고요. 이 지역구는 바로 지역별 편차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정당 득표율이 10% 정도가 높아져야 이길 수 있다. 비슷하거나 약간 이깁니다. 이거를 명심을 해. 이 무슨 이야기냐면 그만큼 이런 의회 권력은 지역 구조적 특성 때문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중도층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번에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에 있어서 제가 뭐 함부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과거에 저 사람이 정교조 활동을 했다.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선물을 받았다. 뭐 지금 잠깐 그런 사람들하고 젊은 사람이 친구가 많다. 그것을 좌파라고 공격하면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15% 얻어야 되잖아요. 그 전부 다 지금 우리 소위 선명한 자유우파를 내세우는 애국 시민들 눈에는 다 좌파입니다. 좌파를 지금 15%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이것을 공고히 하면 영원히 지겠다고 우리가 선언한 거라 다름없어요. 네. 자, 지금부터 자유우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좀 거부감을 느끼는 저쪽은 막말하는데 우리만 그러냐. 이게 게임의 룰이 저쪽은 100말을 막말을 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순화된 말을 해도 문제가 되니까 정말 품격을 지키고 저쪽보다 100배, 1000배 더 절제된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요. 더 많은 노력으로 소위 중도 좌파들을 완전한 종북 좌파는 설득 불가능입니다. 네. 중도 좌파의 젊은 층, 내하고 생각이 다른 층에게 그들이 쓰는 용어로 역지사지 그들이 사고하는 방식대로 대화를 해서 서서히 우리 쪽으로 데리고 온 노력을 전 국민이 전 자유우파 애국 시민들이 해야 됩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렸죠. 자유라는 용어보다 공정이라는 용어로 공감을 일단 사십시오. 아쉬운 건 우리입니다. 아쉬운 사람이 웅을 파야 되겠죠. 그리고 성공하는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좋아하는 물건을 만드는 회사 망합니다. 소비자가 좋아하는 물건을 만들어야 성공합니다. 우리는 대상자가 15에서 20% 중도 또는 중도 좌파의 세력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만한 상품을 우리가 만들어서 팔 때 우리가 이번에 이 쓰라린 패배가 교훈이 돼서 다시 자유 대한민국을 복원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제가 강조를 드리고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참 여기 이제 앞으로 회관에서 정말 밤새 일하실 네. 그런 회관에 이제 오셔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끝까지 좀 열심히 좀 일해주시기 네, 부탁드리고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상품, 정말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어내면 중도들이 우리에게 고개를 돌려줄 그런 기회가 온다. 이렇게 네. 좀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이 계속 중복된 마지막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상품을 저쪽 소비자는 전혀 싫어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본질은 유지를 하지만은 그래도 팔려고 그러면 포장도 바꿔야 되고 네. 내용도 조금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대공황 나고 난 이제 수정 자본주의 뭐 이런 이야기까지 네. 했잖아요. 크게 바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다 바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살아남는 종은 강한 종이 아니라 변화에 잘 적응하는 종입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신원식 의원님과 이야기를 나눴고요. 참 우리가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왜 저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우리가 마음을 얻지 못하고 표도 얻지 못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고정 지지층들에게도 입맛에 맞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중도 혹은 중도 좌파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신원식 의원님이 되기를 좀 바라보면서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아유. 네. 제대로 또 전달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하면 네. 위장 우편 이런 소리 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거 무시해야지. 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